지금까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바로 실행을 멈추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했습니다. 발생한 예외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예외를 잡아서 예외 종류별로 적절히 처리하여 비정상 종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발생한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제어 구조인 예외 처리 제어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제어 구조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일단 경험해 보겠습니다. 정수를 키보드 입력받아서 변수 x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역수를 계산하여 변수 리시프로컬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프린트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면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키보드 입력이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첫 라인에서 int 타입 변환 함수를 호출하면서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정수 문자열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합니다. 정수라고 하더라도 0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 가능한 예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예외를 처리하는 제어 구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발생이 예상되는 코드 블록을 이와 같이 try 블록으로 감쌉니다. 이 코드 블록을 try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except 블록을 둡니다. except 블록은 except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except 키워드에 이어서 예외 이름을 나열합니다. try 블록에서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value error라는 예외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except 블록 내부에는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할 경우 실행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except 블록은 예외 종류별로 따로 만들어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try 블록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발생할 경우 실행할 프린트 명령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예외가 발생하면 0의 역수는 없다라고 프린트하겠습니다. 이 except 블록은 try 블록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만 실행하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0을 제외한 정수는 모두 우량 입력이라 예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키보드 입력은 모두 불량 입력이라 예외가 발생합니다. 입력 종류별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직접 실행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량 입력의 경우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try 블록만 실행하고 except 블록은 모두 무시합니다. 정수가 아닌 불량 입력은 여기에서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하여 try 블록을 빠져나와 except 블록으로 제외 흐름이 옮겨갑니다. 발생한 예외가 일치하므로 이 프린트문을 실행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을 입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0의 경우 이곳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try 블록을 빠져나와 except 블록으로 제어 흐름이 옮겨갑니다. 발생한 예외는 이 예외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블록은 발생한 예외와 일치하므로 이 프린트문을 실행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량 입력으로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재입력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while true로 감싸서 무조건 반복시킵니다. 우량 입력으로 try 블록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마치면 바로 while 룹을 빠져나가도록 브레이크 문을 삽입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돌아가서 재입력 받게 됩니다. 키보드 입력이 0인 경우 불량 입력으로 처리하여 재입력 받는 대신 0의 역수는 없다고 알려주는 곳으로 처리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브레이크 문을 삽입하여 while 룹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 입력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재입력 받게 되겠습니다. 3장에서 공부한 입력 확인은 키보드 입력을 바로 확인하여 문제 발생을 입구에서 원천 차단함으로써 예외 발생을 예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외 처리 제어 구조를 사용하는 방식은 예외가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통과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코드에서 기능 부분과 예외 처리 부분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보았으니 이제 구문과 의미를 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할 대상이 되는 코드 블록을 이와 같이 try 키워드로 감쌉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외를 처리할 except 블록을 필요한 만큼 나열합니다. 여기서 예외 이름은 예외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예외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여러 개 예외 이름을 쉼표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코드 블록은 일정하게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예외 처리문의 실행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try 블록의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코드 블록 실행이 종료되면 except 블록은 모두 무시합니다. 반면에 try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try 블록 남은 부분은 모두 무시하고 바로 except 블록으로 제어 흐름이 옮겨갑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예외 이름을 검사하여 일치한 예외 이름을 찾으면 해당 블록을 실행합니다. 실행 후 나머지 except 블록은 모두 무시합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여러 except 블록 중에서 가장 먼저 찾은 블록 하나만 실행합니다. 발생한 예외와 같은 이름의 예외를 찾지 못하면 예외 처리에 실패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합니다. 프로그램 내부 논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C키를 동시에 누르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보드 인터럽트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외부의 운영체제가 요청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엑싯이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외 이름을 생략한 except 블록을 이와 같이 맨 뒤에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alue 에러와 제로 디비전 에러가 아닌 다른 예외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이 except 블록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외 발생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키를 아무리 눌러도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원인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명 except 블록의 남용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발생한 예외는 모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as 키워드와 변수를 나란히 나열하여 예외가 소지하고 있는 오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메시지는 그 뒤에 같이 프린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발생한 예외가 소지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프린트했습니다. 여기서도 발생한 예외가 소지하고 있는 메시지 디비전 바이 제로가 프린트되었습니다. 맨 뒤에 선택 사양으로 else 블록을 둘 수 있습니다. else 블록은 try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실행합니다. 따라서 예외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부분은 else 블록으로 옮겨두면 좋습니다. 이 try 블록에서 이 부분은 절대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잘라서 else 블록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옮겨두어도 실행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예외가 발생할 경우 해야 할 것과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것을 같은 수준에서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try 블록을 실행하여 value 에러 예외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실행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실행하고 다른 예외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실행하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else 블록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맨 뒤에 선택 사양으로 finally 블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finally 블록은 예외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를 넣어두는 블록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while문을 반복할 때마다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키보드 입력을 받아 X변수에 지정한 문자열이 고정소수점 형식의 우량 입력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확인 함수 isFloat를 만들어 이 함수 호출을 통과 조건으로 하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재입력을 받는 방식으로 입력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 배운 예외 처리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타입 변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value 에러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하여 재입력을 받아주는 함수 inputFloat를 실습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뼈대에 예외 처리 제어 구조를 추가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